그러면 한동훈 당대표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위헌정당, 민주당. 저는 이제 앞으로 위헌정당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또 뭐 이진숙인가요? 방통위원장 또 뭐 탄핵한다고 하네요. 어제 아마 탄핵 발의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이진숙 그 사주를 풀어본 적 있어요, 방통위원장. 이번 달 굉장히 나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달도 이준숙 제가 이제 풀어본 걸 기억하는데, 조회수는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 또 새로우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언한 게 다 있어요. 이번 달에 굉장히 힘든 달이에요. 이번 달 아까 그 사주하고 비슷한 사주예요. 뜨거운 햇볕이 많고 산이 많은데 사실 물이 필요한데, 이번 미토달이 되니까는 이제 사명에 걸려갖고 또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했는데, 얻은 것도 있겠죠. 제가 얘기했듯이 무수 괴강이기 때문에 남을 제압하고 쉽게 말해서 쉽게 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또 상관, 아까 이 상관이라는 거는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퇴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요 고비만 넘기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7일,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인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쉬어가는 게 좋아요. 그 일주일 안에 정말 한동훈 위원장하고 한동훈 당대표하고 정말 같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 제가 탕평은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전체 시간에. 지금 탕평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이 일하고 궁합이 좋은 사람들을,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해요. 어쨌든 대선에서 이겨야 돼요. 승리호가 돼야 돼. 국회의원은 쉽게 말해서 져도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 대통령은 야당이 주면 안 돼. 그러면 나라 망해요. 문재인 시절 때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거의 3분의 1, 5분의 1 정도 사회주의 국가 됐고,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박근혜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곳간에 진짜 세금하고 뭐가 해서 많이 걷었어요. 그거를 문제에 다 날려. 빚까지 졌어. 그러면서 지네들 해먹을 거 다 해먹었어요. 태양광이라든지 뭐. 법을 저질러도 다 이 친문 검사들. 그게 독재인 거예요. 그 멋모르고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겠어. 그러면 어쨌든 대선에 이기려면요, 이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년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을, 이 개혁도 아니야,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국민의힘 이름만 하나 놔두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딱 바꿔 창당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1년 전에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러려면 지도부를 완전히 한동훈 당대표 위주의 정말 코드 잘 맞고 정말 젊고 정말 쉽게 말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머리 좋고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살 사람. 사실 저는 시진핑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이 정치학교라는 게 있어요. 정치학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학교라는 게 있어서 그 정치학교에 대학까지 쭉, 대학원까지 쫙 있어. 거기 출신이 사실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정말 정치인을 만드는 거. 이런 정책도 좋아요. 뭐 사회주의 정책을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출신들은 정치를 되게 잘하겠죠. 정치인들이 그동안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정치 쪽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도 가르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금투세 같은 것도 그래요. 금투세도 사실 이 금투세 만들게 되면요, 지금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뭐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잘 못 샀어요. 지금 나라도 금투세 생기면은 한국 주식 안 사요. 미국 주식 사요. 지금 테슬라 주식의 10%가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금투세 생기게 되면 더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시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이 생각해요. 물론 세금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지만이 나라가 돌아가겠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또 소득이 없고 좀 힘든 사람들이 세금 덜 내고 그걸로 복주를 받고,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또 애들 복주도 해줄 거 아니에요. 애들 낳을 수 있게끔. 요즘은 참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임신한 여자들이 보기 힘들었어요. 정말 몇 개월 전만 해도. 요즘은 임신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태길이 많이 들어와. 애기 신생아 태아. 뭐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태길이라든지 이름 짓는 게 가끔 뭐 이렇게 한두 건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임신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길을 자꾸 전화 물어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임신한 인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너무 그거 지어주면서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이름도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안정되고 이제 좋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내년 되면 더 좋아져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에 화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러면 금투세는 일단은 없애야 돼요. 그래야 쉽게 말해서 외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빠져나가는 게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지. 금투세까지 있으면 다 외국 주식으로 빠져나갈 거야. 주식 인구가, 이재명이가 확실히 그런 쪽에서는 얄팍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
물론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서민들 위합신다 해가지고 금투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라 하지만 이재명의 생각은 틀려요. 이재명이는 자기가 사법 리스크에 가서 이렇게 해외에 떠내려갈지 모르고 금투세 없애야 된다 이렇게 왜 했는 줄 아세요? 증권 인구가 1,400만 명이에요. 그럼 만약에 민주당에서 금투세 밀어붙이면 1,400만 중에서 1,000만 명은 이재명이 아웃. 그럼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예요. 민주당.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서민 위주로 개딸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금투세 생긴다면 대선에서는 져요. 그래서 얍삽하게 또 금투 때 나도 뭐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드가 잘 맞는,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은 뭐 만약에 어제 장정식 의원이 이제 정책위원장에 사퇴를 했어요. 오늘 만약에 발표했어. 월요일 날이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죄송한 얘기지만 끓는 냄비예요. 우리나라 국민성도 약간 끓는 냄비 기질이 있어요. 그냥 뭐 하나 뉴스 하면은 막 일주일 내내 막 끌어올라. 뭐 유튜브니 막.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끓는 게 싫고 나면 장정식이 누구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사실 국민성하고 언론이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야. 그냥 그거 하나만 갖고 막 일주일 내내. 그럼 국민들도 그냥 댓글 올리고 막 장정식이 나쁜 놈 근데 지금 만약에 정책위원장을 한동훈 위원장 사람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끌어요. 안 돼요. 일주일 참으세요. 왜 참아야 되냐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8월 7일 오면 2달 동안 임신 계유로 흘러요. 가장 좋은 물하고 지하수가 2달 동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하면 아무 문제 하나도 안 발생 안 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잘 선택하게 돼요.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직원 뽑을 때 항상 저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오세요. 이력서 들고 오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해서 제가 해드리면 한 번도 그 직원이 말썽 일으키는 적 한 번도 없대요. 도움이 좀 돼있지. 그게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일주일 동안은 야당 공세만 하세요. 그리고 인선은 안에서 차분차분. 제가 항상 그랬죠.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양력으로 8, 9, 11, 12 이 달에 일단 태어난 사람들은 뽑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거 내 편이 되고 항상 이익을 준다. 그럼 이제 박정화 사주를 조금 이따 한번 풀어드릴게요. 지금 박정화 의원 아마 강원도 쪽에 아마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대선으로 가려고 그러면 밑에 참모진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쉽게 말해서 이 밑에 한동훈 당대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좌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면 궁합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제가 아까 초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역행하는 달력으로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이사주에서는 지금 금이 2개나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한동훈 위원장이.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금하고 물이 필요하니까 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항상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지금 보세요. 가을에 태어났어. 그러면 가을에 태어났으면 봄에 태어난 사람이 좋다 그랬죠? 그럼 목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목이나 화가 많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궁합이 좋아서 이런 사주하고 어떤 러닝메이트가 되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궁합이에요. 그럼 이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어쨌든 이사주에서는 금이 많으니까 나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사주에서는 이 간목이라는 거는 항상 이게 죽은 나무냐 산 나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나무가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 있어야 돼요. 흙이 없으면 사목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나무로 보면 죽은 나무는 칼로 잘라서 땔감이나 아니면 대들보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사주를 보는 거고, 살아있는 나무는 쉽게 말해서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가 약하면 나무가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금이라는 거는 물이 있을 때는 지하수 바뀌어요. 근데 물이 없을 때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금 안에는, 이 유금 안에는 경신이 있어요. 경금이라는 건 큰 칼이나 큰 한마디로 해머. 그걸로 나무를 딱 때리면 어때요? 나무가 부서져 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 신금이란 건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나무를. 근데 이 신금에도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 나무를 심을 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오화 안에는 기토가 들어있어요. 이 기토는 이 간목을 심을 수 있는 땅이에요. 습한 땅이에요. 이 기토가 사실 살려준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로 바뀌어졌다. 근데 햇볕까지 있어. 뭐가 없냐? 물이 없다. 이사주에서는 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단점이야. 한동훈 위원장은 물이 필요한데 실은 모르니까 시에서 물이 있었으면 참 좋았어.
그러면 이사주는 이 간목이라도 지금 기토에 뿌리를 조금밖에 못 내리기 때문에 작은 소나무로 보는 거예요. 그 위에 이 경금, 신금은 고철이 이렇게 쌓여있다. 거기에 작은 기토 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병호, 이 병화하고 정해, 땅의 지열. 이 항상 이 오 안에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땅의 가을철인데도 지열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열 때문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주에서. 그러면 여기서 병정, 정화가 또 천간에 투출해 있으니까 이 작은 땅이 뜨거워진 거예요. 거기에 이 병화가 2개나 있어요. 햇볕이 있다. 왜냐면 천간에 오화에 이 병화가 천간에 투출이 돼 있어 이 햇볕이 2개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을철인데. 물론 가을철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물이 있어야 이 고철이 지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나무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철은 쉽게 말해서 고철도 되지만 칼도 되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탁 때리면 나무가 분질러진다.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나무가 큰 나무가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나무가 또 필요한 거야. 그럼 이 나무는 본인, 형제, 친구 이런 사주는 인간관계가 좋아요. 친구 관계가 되게 좋아요. 친구들이 많고. 왜냐면 내가 약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동업이나 같이 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칼은 제일 나쁘겠죠.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이런 사주는 칼이 들어올 때 항상 관제수에 걸리는 거예요. 또 직장을 잃거나 윗사람에 대해서 힘들거나. 그 다음에 이 햇볕은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근데 햇볕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니까. 이게 이제 아랫사람이 진로, 사업, 채용. 그 다음에 땅이 뜨거우니까 이 땅이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이런 사주는 처복은 많지는 또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다. 그럼 어쨌든 이 금을 지하수로 바꾸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이 물이 엄마예요. 문소구, 공부에 해당한다. 그럼 이소런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그리고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어렸을 때 물로 이렇게 흘러왔더라고요. 나무하고. 그러니까 대운은 굉장히 잘 탄 사주. 그럼 이 사주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물은 아주 필요하진 않아요.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선 신경계통, 간, 근육에 해당한다. 그럼 이런 사주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잠 못 자고 걱정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잠이 많은 사주고 예민하면 아예 못 자고. 그 다음 근육이 약한 건 건강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고철이 많으면 이 고철은 아까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럼 뼈의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아까 물이 없을 땐 짜증을 못 찾으면 뼈는 세. 통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척추가 굉장히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니까 기가 막 뻗쳐. 근데 이 목이 약하면 이렇게 잡는 근육이 약하고 관절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삐져나오겠죠. 이런 사주는 대부분이 디스크를 앓게 돼요. 디스크 수술하게. 그럼 어쨌든 이 목을 강화시켜줘야겠죠. 이 목이라는 거는 자연 그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집에 풍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사주에 목이 없어. 목이라는 거는 색깔로는 청색이나 녹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옷보다는 속옷, 그 다음에 모자, 머리 쪽 단전이나 머리 쪽에 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바닥. 그러니까 공원이나 산에 가서 나무에 손바닥 이렇게 대고 있는 거 다 아주 좋아요. 아니면 단전까지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한 5% 정도 목기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구를 전부 나무 목재로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도 나무로 이렇게 원목으로 이렇게 방을 꾸며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 내가 목이 없는 딸 이렇게 알고 싶으면 청색을 좋아하면 무조건 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청색 진짜 눈에 띄어. 청색 입으면 참 이뻐 보여. 그러면 참 목이 없는 거예요. 난 냉면, 식초 음식 되게 좋아해. 그런 사람도 목이 없는 거예요. 목이라는 건 식초, 신맛이.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우리 몸에는 여기에는 목화토금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청색 옷을 입거나 청색 팬티를 입게 되면 여기는 목이 좋아해. 그래서 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풍수예요. 그럼 통나무집이나 이렇게 집안을 꾸며놓으면 어때요? 이 목이 나한테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부족한 게 채워지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명도 길어지고 운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풍수예요. 풍수를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조금 센 게 예를 들어서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거는 호적을 바꿔서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날 불러줘야 돼. 이름 짓는 거, 이름은 사실 획수나 초년, 중년, 말년 획수를 다 맞춰서 삼호행, 음호행 이 획수를 다 맞춰야 돼요. 사실은 원래대로는. 그래야 한 20-30% 좋아지는 거고 부르기만 해도 10%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부르는 이름 중에서는 어떤 이름이 좋으냐? 이 목이라는 건 무조건 기억이에요. 그럼 가가 하면 돼. 가가. 아니면 쿠쿠. 가가. 그래서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돼. 그러면 간 기능이 좋아지니까 신경이 안정이 되고 근육의 힘이 좋아지고 듣는 것만을 해도 녹음해서 자꾸 들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목에 해당하는 이름을 성명학이나 철학관 가서 이름을 획수 맞춰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억자 들은 걸 해서. 그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은 미음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민이 이렇게 해서 획수를 맞춰서 이름을 지면 그래서 그거를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돼. 호적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 명함 팠는데 호적에서 명함 파야 되는데 명함을 파서 돌려 그 사람이 불러줘야 좋지 않냐, 그래서 호적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살들이, 오늘은 살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풍수에서 여기서 보시면 금에 해당하는 살의 뭐냐면 상문이 있어요. 상문. 이 상문이라는 건 상가집 가면 아픈 거예요. 만약에 내 금이 만약에 나무에 상문이 있어, 그러면 상문이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이 고철, 이 큰 칼에 상문이 있다는 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상가집 가면 칼로 이렇게 두들겨 맞는, 영이 들어와서 두들겨 맞으니까 상가집 갔다면 아파요. 일이 안 돼. 이런 사주는 절대 상가집이나 무당집 가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목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이 금에 상문이 있을 때는 절대 상가집이나 영이 있는 데는 가면 안 된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아, 나 목이 없어. 나 신경이 예민해. 그리고 막 귀신들한테 쫓겨다니고 막 신경도 예민해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 이런 게 생겨. 그럴 때는 제일 큰 건 사실 음양 좋아해요. 만약 결혼할 때 아니면 애인이 있을 때 나 목이 없어. 그럼 목이 많은 여자하고 잠자리 하면 돼.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은 40% 목이 내 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니까 부부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양력으로 2월생, 3월생이 목이 많은 사람들. 그럼 그런 여자 결혼하면 평생 동안 뭐 신병 걱정 안 해도 되고 신경 예민하고 이런 거 다 없어져. 아, 근데 나 결혼했어. 근데 8개월생을 결혼했어. 그럼 사실 이혼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 너무 사내 이혼 못해.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목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대 글자가 있어요. 그럼 부적은 아니에요. 그 글자를 경명주사로 해서 목에 해당하는 한자를 써가지고 그 몸에 지니면 돼. 그러면 80% 정도, 이 경명이라는 건 일반 사람은 잘 모르는데 사실 경기치료제로 많이 쓰는 거예요. 한방에서 옛날 어렸을 때 빨간 거 이렇게 빠서 혀에다 찍어줬어요. 그냥 간질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기치료제. 기가 약한 애들이 경기를 하고 간질에 걸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를 순간적으로 강하게 해주는 건 이 경명주사예요. 그럼 이거를 빠서 목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온 한자를 써가지고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80% 이상 운이 좋아져요. 뭐 시험이라든지 뭐 집에 안 팔린다든지 이러면 또 쉽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월은 굉장히 빨리 가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이제 한 2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선이 절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면 안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은 사실 대안은 한동훈 당대표밖에 없어요. 물론 한동훈 당대표가 여러분들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화로 흘러가요. 1년 후는 사실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대운이기 때문에 이제 대선 치는 달에서 금수가 들어오는 달에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쉽게 말해서 그 참모들,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그 러닝메이트가 운이 좋은 사람들, 궁합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쉽게 말해서 헌법을 유린하고 있어요.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판사들, 좀 있으면 판사들 탄핵한다고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당은 위헌 정당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정당. 제가 극우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빚 안 지고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